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기독교학교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현장과 함께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SPS 그 주식회사 SPS의 도움으로 지금 아주 오랫동안 현장 연구를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모임이 가능합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그 회사를 좀 많이 밝히면 좋겠는데 또 익명으로 해달라는 부탁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은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번에 인투비전 스쿨 그리고 꿈미 학교 그리고 또 빛의 자녀 학교 이렇게 함께 귀하게 동력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 되고 정말 그 기독교 대안학교 성장의 비밀이 아름답게 또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이렇게 귀한 현장 연구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깨달은 것을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갖기로 저희들이 하고 이 시간 모였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후원하시는 SPS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또 흥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진행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현장이 또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특별히 오미크론의 또 확산으로 인해서 염려가 커지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학교 현장연구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 인투비전 스쿨의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 올해 저희가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 지원 사업을 두 학교랑 같이 하고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한 학교랑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인투비전 스쿨의 사례를 듣고요. 이어서 꿈미학교의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 학교 사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는 그 발표 시간이 학교가 20분, 그리고 우리 연구소가 같이 이제 참여했기 때문에 연구소 쪽에서 15분, 그리고 종합 질의응답이 10분 이렇게 해서 한 학교당 45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뒤로 너무 밀리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독교 대안학교 성장의 비밀이 뭔지 지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비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투비전 스쿨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인투비전 스쿨을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인투비전 스쿨에서 발표를 맡은 체육교사 이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홍보에 대한 교사학습 공동체를 진행했습니다. 교회 재정이나 교회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이 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이번 홍보 연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학교가 자체적으로 좀 자립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인투비전 스쿨 학습 공동체 경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순서고요. 총 4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솔트 36.5도 홍보 연구의 필요성. 둘째, 교사학습 공동체를 통한 홍보 운영. 셋째, 홍보 진행 사항. 넷째, 교사학습 공동체 비포 앤 애프터. 이렇게 4가지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교재의 28, 29, 3페이지 요약으로 처음 시작합니다. 이 모임은 교육 콘텐츠와 교육 운영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학생 모집의 제한이라는 큰 과제 안에서 시작되었으며
학생 수가 적어서 불안해할 재학생들의 동요, 또 그와 연계하여 학교 또한 학생 수 부족으로 겪게 될 재정적 어려움을 솔트 36.5도 프로젝트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였습니다. 또한 온오프 형태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조를 통한 홍보를 진행, 인투비전 스쿨 이름을 알려 학생 모집이라는 큰 과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 교육비 무상 시스템을 실행하였으나 무상 시스템을 하더라도 학생 수 모집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다시 기존 시스템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자, 솔트 36.5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 솔트는 이렇습니다. 인투비전 교육의 교육 원리이고요. 치유와 회복, 그리고 동기부여와 훈련, 자아실현과 성숙, 소망과 헌신이라는 이 네 가지 약자, Spiritual Recovery, Advancing Study, Leadership Training to the World라는 약자로서의 교육 원리로 약자를 땄고요. 36.5도는 학생들이 마음의 회복의 온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을 빛으로 회복해 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교사학습 공동체 회의 날짜와 횟수인데 아마 이게 교사학습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부 회의는요,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총 23회를 같이 모여서 회의를 내부적으로 했고요.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와는 각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총 7회를 만나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진행했을 때에 저희 학교의 총 모집 인원은 목표는 24명이었습니다. 중1부터 고3까지 각 반 4명이었고요. 많은 아이들이 와도 사실은 학교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인원은 각 반에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정원입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자, 1학기 때 저희는 중등고등 합쳐서 총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중등 1명이 입학하였고요. 고등 4명이 입학하였는데 11월 기준으로는요. 중등에 입학했던 아이까지 중등 5명, 고등부는 다시 5명이 되었는데 중등 4명 입학한 아이들 중에 3명이 사정상 그만두었기 때문에 현재 1학기 때는 총 인원 10명으로 제한이 되었고 2학기 때는 중고등 총 합쳐서 10명, 그리고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던 프로젝트 가운데 중등 1명, 고등 1명 입학하여서 현재 총 인원 12명이 되었습니다. 입학 및 경로에 대한 비중인데요.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CTS 방송을 저희가 작년 겨울에 12월에 촬영을 하였는데 CTS 방송으로 문의가 가장 많았고 인터넷 검색 4명, 전도서닷컴 1명, 꿈드림, 서울시 학교바, 지인 추천 등 1학기 때는 총 14명, 그리고 2학기 때는 총 2명이었습니다. 근데 비중이 CTS 방송이 가장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분석입니다. 저희 학교 분석은 강점, 약점, 기회, 위험 등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의 그 분석을 하였고요. 강점은 이렇습니다. 추형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것, 그리고 학생 개인별 맞춤식 교육이 가능했다라는 것, 그리고 수평적인 교사와 학생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석촌역, 그러니까 교통이 좀 편리하다는 것에 좀 강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약점은 다양한 채널의 학교 홍보가 되지 않았었고요.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좀 그러한 부실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구축하며 다시 한번 교사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위협적인 요소는 저희가 중간에 학교를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 내에서 함께 쓰였던 공간이 대폭 축소되어서 지금 저희 뒤에 보이는 건물의 한 교실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임대, 그래서 학교 이전에 따른 조금 위험 요소가 있었고요. 이 중고등학교 통합교육과정에 어떤 줄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적은데 이것을 어떻게 교육과정으로 가져가야 되느냐가 상당히 고민이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가져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홍보 전략입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활용한 홍보를 하자.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을 통한 홍보, 그리고 기존 학부모님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장 많이 집중되었던 것은 첫 번째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장 많이 할애했던 이 홍보 진행 사항인데요. 자, 첫 번째 스텝은 대안학교 홍보, 타 대안학교 홍보에 대한 진행 사항을 좀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을 좀 돌아보고 고민해야 할 것들을 연구하면서 기존의 홈페이지를 타 대안학교와 비교하면서 재정비하게 되었고, 블로그를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간 인투비전에 촬영했던 영상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여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의 기존 홈페이지의 모습입니다. 잘 정비되어, 이 정도면 또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기존의 홈페이지는 학교 소식에만 집중되어 있었고요. 학교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그 메시지 전달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홈페이지 재개편이 들어갔고요. 이 홈페이지 재개편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직접 보여드리고 PPT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홈페이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홈페이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이시면 조금 더 심플해졌고 메시지적 요소를 좀 담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인투에서 시작하자. 그래서 이 투게더라는 이 문구를 고민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교사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따 영상에서도 그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오는데, 인투비전 스쿨이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한 메시지에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만 해도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이렇게 집중을 했었는데, 점차 연구를 거듭하면서 인투비전이 무엇을 전달할까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원리,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솔트의 교육 원리를 가져왔고요. 이 교육 과정이 아까 2020년 통합교육과정처럼 사진에 한 번에 보여졌는데, 지금처럼 지성교과, 영성교과, 대안교과, 금요 현장학습처럼 다시 한번 조금 더 정확한 커리큘럼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이제 입학 전역 안내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문의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상담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교육 중지하고요. 다시 PPT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홈페이지가 재개편이 되었고요.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투비전 스쿨에서 인투의 홍보 메시지를 어떻게 잘 전달할까 너무나 많이 고민했었고, 홈페이지 상에서 그래서 인투에서 시작하자 투게더라는 메시지로 저희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홈페이지에서 지금의 홈페이지로 전환되었고, 가장 중요했던 것, 저희가 인투비전 사명선언문을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설립자에 대한 어떤 설립자분의 학교의 가치관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투비전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명 선언문을 새롭게 작성하게 되었고, 첫 번째 포기하지 않는 교육, 두 번째 만남과 회복을 통한 교육, 그래서 비전을 찾아가는 교육, 그리고 세 번째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져가는 공동체적 교육. 그래서 각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입학 안내에 대한 조금 더 커리큘럼을 활성화했고요. 이렇게 공지사항 게시판이 바뀌었고, 이제 학교가 홈페이지 개편 전과 개편 후에 이 그래프에 사람들이 찾아왔던 이 방문의 이 그래프의 모형입니다. 1, 2, 3, 4, 5 파란색이 개편 전이고요. 붉은색이 개편 후입니다.
6, 7, 8, 9, 10월인데 상당히 많은 편차가 생겼죠. 네, 이렇게 사이트 방문하는 수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교 학습 공동체를 하면서 저희의 가장 큰 결과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 안에 있는 사명 선언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교 홍보 영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홍보 영상 1분 30초 정도 되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투비전 스쿨, 예, 영어를 쓰셨습니다.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하겠습니다. 교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장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문구 잃어버린 아이들, 그것 때문에 시작된 학교가 인투비전 스쿨입니다. 교사들은 예수님의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을 좀 넘어서 보여주는 것으로 살아가고 또 그 학생들은 교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성경적 가치관의 교육,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끊임없는 기다림이거든요. 학교가 어떤 규율이나 규칙이나 이런 걸로 끌고 가지 않아서 조금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스텝들은 포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아이들이 서로 같이 기다려주기도 하고 배려해주기도 해서 모두가 자기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장을 열 때 상처와 아픔들이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치유와 회복도 아이들 안에 서로가 해줄 수 있는 거. 중학교, 고등학교 요 학창시절 동안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하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그 아이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저는 공교육 안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친구들은 모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투비전이 정말 인투비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결국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셨던 것처럼 로스트 차일드, 이 시대 가운데 잃어버린 아이를 위한 그러한 학교가 되자라는 것이 저희들이 정말로 전달해주고자 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블로그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인투비전 스쿨의 블로그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고민했던 것은 우리 학교와 좀 비슷한 학교들이 어떠한 블로그의 형태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프리넷 스쿨별 그리고 마음사랑학교의 카테고리와 스킨 등을 살펴보면서 블로그를 준비했고요. 처음 개설했던 학교 블로그는 이렇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네, 네이버 무상제공 스킨입니다. 어떻게든 껴맞춰 보려고 학교의 이미지 약간 푸른색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무상 제공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2021년 10월에 이 스킨 또한 우리가 조금 더 변화시켜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밝은 이미지 그리고 홈페이지의 문구와 동일하게 꾸며 보았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는 이렇습니다. 인투비전 스쿨이라는 전체적인 이야기와 신앙 그리고 학교 방송의 소식들, 학교 수업 이야기, 학생 이야기, 학부모 이야기, 큰 커리큘럼은 이렇게 정했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수업들의 내용을 커리큘럼으로 정했는데 가장 인기 있었던 카테고리들이 타바타 수업이라고 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처럼 운동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고 태권도 지능재단에서 함께하는 그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 카테고리 그리고 펀 클래스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시태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해시태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문 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타바타 운동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에서 플랭크까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이슈들, 세계 시민교육은 정말로 다양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리더들에 대해서, 난민에 대해서, 또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했고요.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은 이미 유명한 태권도, 그리고 태권도 지능재단, 태권도 5대 정신 등 태권도 용어들, 그리고 펀 클래스는 저희 학교 체육교과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체육 시간보다는 얘들아 그래 재밌게 지내자라는 의미에서 fun 클래스로 정했고 말 그대로 재밌게 놉니다. 재밌게 노는데 그래도 그 안에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했고 4번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쉬고 좀 자유하고 좀 자연을 만끽하는 그런 클래스의 어떤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사용 예시인데요. 요거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미 아시겠지만 그 주의 이슈를 통해서 학교의 이야기로 전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그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1차전이 있었죠. 그래서 그 1차전 예시로 이렇게 사진 기사를 그대로 링크를 겁니다. 그래서 기자분 이름도 띄워드리고요. 그 기사를 그대로 적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되는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1차전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 사광 신화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된다. 그때도 그랬다. 무명이었던 박지성, 최진철, 김남일 등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들. 하지만 그들의 등장으로 월드컵은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지금 인투비전 아이들도 그런 것 같다.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가며 발전시키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이 시간들, 하지만 또 금방 일어서서 자신들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며 자신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인정하며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달의 이슈를 끌어들이고 또 이 안에서 학교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 네, 그래서 이게 그래도 과연 조회수가 몇이었냐 궁금해 하신다면 이날은 87명, 87명 정도 들어오셨고요. 이 카테고리만 45명이 링크를 이렇게 조회해 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희에게는 많은 조회수였고요. 이렇게 그달의 이슈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메시지를 좀 전하는 것으로 블로그 조회수를 좀 높였던 걸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제 SNS 블로그 방문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블로그 방문수입니다. 학기 초에 개설하긴 했지만 교사학습 공동체 연구를 통해서 정말로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정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는 방학 이후인 8월부터 11월까지의 방문수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바닥을 기어가고 있죠. 그래서 수평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이게 평균 방문자 숫자인데요. 8월, 9월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이제 9월 이제 9월, 10월이죠. 네, 9월, 10월 이렇게 진행되어져 있는데 최고점은 한 89명 정도 들어오셨던 것 같고 최저점인데 지금 평균치 보시면 알겠지만 한 150여 편의 글이 올라오고 나서는 대략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는 평균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방문하고 계신데 여기서 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블로그를 보고 입학 이렇게 문의를 하셨던 분들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송 쪽으로 보면서 많이 블로그 방문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블로그라는 것, 이 업데이트를 계속하는 것은 인투비전을 필요로 하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횟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한 사람이 볼 때까지 계속적으로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것이 블로그의 생명이라는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NS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달려갑니다. 5분 정도 안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한 3분 남았나요? 네, 5분 남았습니다. 네. 9분 남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SNS 홍보고요. 백수연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러고 보니까 네, 이따가 함께했던 우리 또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SNS 홍보 들어갔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라는 것에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SNS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혼자 할 수는 없지만 함께 용기를 내서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SNS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따 뒤에 보실 가구회사 데스커
그리고 환경 캠페인의 어떤 제품을 만들고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그 고등교과를 공부하고 있는 어떤 회사의 이벤트에 도전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챌린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시태그죠.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기독교대안학교, 중고등대안학교, 인투비전스쿨, 서울 송파구, 석천역 7번 출구 등 SNS 홍보의 가장 기본적인 해시태그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 드렸던 데스커에서 숲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챌린저로 함께 어떤 홍보 글이 올라와서 이 챌린저를 저희가 도전하게 되었고 이 챌린저에 뽑힘으로써 저희 이름으로 나무가 심어지고요. 화분을 선물 받았고 삼척에 이 비석 가운데 저희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챌린저를 함께 도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과 함께 더불어 학교가 신설 중인 그 챌린저에서 저희가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저희가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SNS에 홍보를 하였고요. 방금 얘기 드렸던 비상교육이라는 그 회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에 저희가 지원을 하여서 정확하게 저희 고등학생 아이들 3명의 그 분의 그 책을 받을 수 있는 그 챌린저에 저희가 또 합격을 해서 또 이렇게 SNS에 홍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SNS 내용인데요. 저희가 챌린저를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식들을 올림으로써 SNS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SNS 홍보하고 있고요. 이 외부기관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이걸 하면서 송파구청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석촌 호수를 돌보면서 그리고 이 지역 신문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제안이 있어서 지금 송파구청과 연계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초에 1월 달에 진행했던 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고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의 타이틀이었는데 이것에 합격함으로써 지난 3월 학기 초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을 진행하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스포츠위원회와도 MOU 계약을 맺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무도신문 5개의 국내외 무도신문에 저희 학교가 홍보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영상 제작을 좀 열심히 했고요. 현재 교장 선생님 쇼트오브 카드 뉴스가 올라가 있고 재학생, 학부모 인터뷰, 쇼트오브 그리고 졸업생 쇼트오브까지 진행해서 지금 현재 올라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 마지막으로 갑니다. 교사학습 공동체 비포 앤 애프터인데요. 가능하시면 저희가 책 48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48페이지 그 요약된 것 읽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학습 공동체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것들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하는 것,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 등 학교 홍보를 위한 방법들을 이야기했는데 연구를 거듭할수록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왜 우리가 이 학교를 홍보해야 되는가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왜 인투비전이 이 학교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가? 그래서 인투비전 스쿨이라는 학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학교의 사명 선언문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됐고 교사의 사명 선언문을 검토하여야 되었습니다. 학교를 홍보하기 위함이 정말로 학교 홍보를 하기 위함이 재정적인 부분 때문인지 아니면 생명을 구하기 위하기 때문인지 즉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학습 공동체의 시작 전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연구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게 되고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우리가 몰랐던 또 서로가 몰랐던 선생님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학교가 점차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지만 홍보를 넘어서 공동체적 연구와 학교의 본질을 살펴봄으로써 조금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SPS 저희를 도와주셨던 이 프로젝트를 하게 열어주셨던 SPS 그리고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특별히 저희를 도와주셨던 이종철 부소장님과 강지혜 연구원님을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지원 사업을 아직 지원하시지 않는 학교가 있다면 정말로 지원하셔서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공식적인 발표를 마치고요. 네, 이 연구를 함께 하셨던 저희 선생님들 마지막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우리 고선희 선생님, 또 총무의 백수연 선생님, 홍보의 현재호 선생님,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잘 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지원하셨던 저희 배상식 교장 선생님이 계셨고요. 마지막 발표를 맡은 이창훈 체육교사였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투비전 스쿨의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네, 소개하는 발표를 이창훈 선생님께서 잘 해주셨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우리 같이 참여했던 선생님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좀 느낀 점들이 어떠셨는지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함께 참여했던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선생님들과 이 모임을 하면서 또 느꼈던 어떤 것들 그리고 저희가 선생님들을 인터뷰하는 또 연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 연구 진행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또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켜졌죠?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것들을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전문적 교사 학습 공동체의 구축은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또 학교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누가 외부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거나 연수를 통해서 전문성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어떤 주제를 탐구하면서 학교의 어떤 변화를 만들고 선생님들은 전문성이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였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이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와 관련된 연수를 2차례 진행을 했고요. 그 2차례 연수에 참여하셨던 학교들 중에서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를 한 해 동안 해보겠습니다 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를 지원하는 선정해가지고요. 네,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인투비전 스쿨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학교가 이 전문적 공동체를 왜 시작하게 됐는가?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학교가 처한 위기. 그래서 굉장히 뭘 해야 되는지가 공감대가 분명했던 거죠. 선생님들끼리. 네, 그래서 이 목표가 같이 전문적 공동체가 잘 되려면 어떤 그 비전의 공유가 잘 일어나야 되는데 그 비전의 공유가 아주 잘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면 뭘 배웠냐, 뭘 학습했냐.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일상적인 회의와 가장 구별되는 지점은 같이 학습을 한다는 거거든요. 뭘 배웠느냐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선생님들이 배운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까 첫 번째 다른 학교들의 홍보 방식을 분석하면서 많이 배웠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들의 홈페이지 막 들어가 보는 거죠. 들어가서 이 학교는 어떻게 이런 홈페이지 구성을 하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선생님께서 인터뷰하는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타 기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보면서 시야가 좀 넓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옛날에 그냥 지나갔던 건데 이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만든 홈페이지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의 어떤 학습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꾸준히 홍보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최신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는 거,
예, 그게 이 학교의 큰 달라진 점이고 선생님들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해시태그 이야기 하셨지만 블로그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단어를 더 썼을 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보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또 배워졌던 학습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죠. 그렇죠? 학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고 특별히 우리 그 오신 지 얼마 안 된 선생님도 계셨는데 선생님께서 이거 하면서 학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원래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 익혀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도움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교장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이제 누가 상담하러 와도 내가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좋았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군요. 네. 학교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이게 이제 선생님께서 다른 학교에 계실 때는 그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별로 기쁘지가 않았었대요. 왜냐하면 뭔가 자기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원래 기분 좋지 않은 일인데 이 학습 공동체 하는 동안에는 이것이 좀 더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할 때 그냥 무작정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입장에서 상대방 홍보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됐다. 이렇게 6가지, 네, 6가지의 학습이 일어났다는 것을 좀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다른 학교에 대한 홍보 분석하는 힘이 생겼다. 그리고 꾸준한 홍보 실천력이 생겼다. 그리고 홍보에 도움이 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감각이 생겼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생기고 동료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홍보 철학과 홍보 대상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것들이 생겼다. 이게 선생님들이 이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를 하면서 배운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사실은 바쁜 일상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확보해 놓지 않으면 이거는 우선순위가 바뀌거든요. 바쁜 일이 더 우선순위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인투비전 스쿨은 선생님들의 숫자도 전임 교사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다들 바쁘니까 이 시간을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셨는지 시간을 잘 확보를 하셨고요. 그 외부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전체 학생들을 맡아주시는 그 시간에 이제 월요일 아침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계속 이 고민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 뭐 어려웠던 점이면서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에 대한 부담감들이 계속 있죠. 네. 바쁘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게 자꾸 놓치기가 쉬운데 어쨌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갔었기 때문에 저희랑 만날 때 한 달 동안에 어떤 고민했고 또 진행했던 것들을 같이 나누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실 꾸준하게 계속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성과에 대한 부담감, 또 오늘 발표도 상당히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1년을 했는데 다른 학교들에게 보여드릴 때 이게 뭐가 우리는 분명히 얻은 게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할까? 네,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홍보는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문 홍보 인력이 따로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가 선생님들이 이런 좀 그런 기술들을 좀 더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셨어요. 학교에 자원봉사 와 있었던 대학생들이 굉장히 좀 도와줬는데 이제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도 이런 걸 좀 더 배워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약간 그 총괄 디렉터처럼 전체 방향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책임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전문성에 의존해서 계속 이렇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한 분이 딱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진행했으면 그거는 약간 업무처럼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같이 학습 공동체라기보다는. 그러나 이제 선생님들이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했었던 그 문화가 저는 이 사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좀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연구소가 같이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깊이 참여하는 것이 좋은가가 계속 좀 고민이 됐습니다. 저희가 많이 관여할수록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어떤 그 공동체 문화는 잘 형성이 안 되고요. 저희가 그 균형감 아시겠죠? 어느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 고민들이 저희 안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특별히 학교 홍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에게도 그렇게 내용적 전문성이 있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저희가 뭐 학교를 해서 학교를 홍보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또 뭐 학교 뭐 홍보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기술들이 저희한테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방법적인 전문성 측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과정적인 방법적인 전문성으로 저희가 도와드렸지 사실은 홍보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잘 도와드리기 어려웠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고민되었던 지점이고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느끼셨어요. 첫 번째가 이게 회의나 업무가 아닌 학습 공동체가 되게 하는데 연구소가 큰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딱 그 계획서를 딱 받았는데 너무 바로 두 리스트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를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앞에 조금 더 선행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연구나 학습의 어떤 과정이 없이 바로 액션 플랜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이거 잠깐 이건 약간 뒤로 밀어놓고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전달해야 되는지 왜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해봅시다. 그것을 위해서 또 이런 것들 좀 연구해보고 학습해봅시다 라고 하는 걸 저희가 좀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놓칠 뻔했던 거였는데 큰 도움이 됐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었고요. 아까 이야기한 거네요. 바쁨을 극복하고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저희가 꾸준히 가서 계속 신경 쓰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역할들은 제일 저희의 역할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끌고 가기보다는 뒤에서 밀어드리기, 학교의 자생적인 학습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쪽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모임을 지원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회의나 연수와 뭐가 다른지 좀 여쭤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었는데 회의는 끝을 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 A하고 B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학습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분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것을 다시 섞어서 교집합을 만들면 그 교집합이 정답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회의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비슷하기도 하고 그게 별 차이가 없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그 차이점을 잘 설명해 주시는 어떤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겉으로만 이렇게 딱 형식적으로 결정되고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어떤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임이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와도 비슷하거든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연수랑도 비슷한데 연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수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느끼셨대요. 아마 인투비전 스쿨이 좀 또 다른 학교랑은 좀 차이가 있는 그런 학교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누가 와서 이렇게 연수를 하실 때 굉장히 괴리감이 약간 그 접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것 들었다. 이런 정도로만 남을 때가 많은데 전학공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직접 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실제로 학습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이기 때문에 연수랑은 좀 다른 능동성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그렇게 시간을 내고 뭔가 하면은 계속 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이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 부분에서 그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의 특징과 성공 요인을 크게 5가지로 봅니다. 보통 이 공유된 비전, 이 공유된 비전이 굉장히 잘 돼 있었거든요. 학교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선생님들의 어떤 공유된 목표,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걸 뭘 해내야 돼라고 하는 그 비전이 굉장히 공동체 잘 돼 있었고 선생님 내분의 어떤 그 신뢰와 자발성 문화, 서로를 믿고 이렇게 함께 적극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문화도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막 들어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좀 피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들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피해 주시는 것 같았고, 선생님들에게 잘 하실 수 있는 어떤 지원 환경들을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 토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공동의 학습이 일어나야 돼요. 선생님들 간의 협력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원래 목표로 했던 그 목표를 잘 성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학습이 일어나게 하는 부분에 사실은 연구소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린 것 같고, 목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홍보가 굉장히 꾸준하게 업데이트 됐다는 것이 굉장히 큰 성취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저는 이제 대상별로 어떤 타겟팅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홍보 대상을 딱 타겟팅해서 그걸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는 그런 시도들을 좀 더 해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긴 했는데, 또 아직은 좀 홍보의 그 결과들을 1년 단위로 우리가 보통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고 하는 경우들이 물론 중간에 편입이 있지만 확인되기 좀 어려워서 단기간에 확인할 수 없는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또 이런 성취들이 앞으로 더 이 성취가 이루어질수록 계속 이걸 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들이 더 강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를 시작하게 만드는 추진력은 그 비전의 공유와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이지만, 이것을 지속하게 만드는 힘은 실질적인 목표 달성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교사들의 유의미한 경험이다. 선생님들이 이걸 되게 의미 있었다라고 느끼셨다면 아마 계속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별로 성과가 없었어 이렇게 느끼면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성취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공동으로 이게 외부 기관, 전문 기관이 같이 들어가서 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사실 계속 좀 우리가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느끼는 저희의 딜레마는 이런 겁니다. 선생님들의 자발성을 강조하다가 결국 그 의미 있는 성취까지 못 갈까봐 하는 두려움이 좀 있었고요. 전문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혹시 자발성이 깨질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자발성과 전문성 사이의 딜레마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계속된 고민이고, 앞으로 그 외부 기관과 함께하는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좀 고민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 연구소가 또 같이 참여한 경험들을 나누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읽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네, 너무 힘드시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투비전 스쿨의 교사학습 공동체의 경험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 좀 인투비전 스쿨에 물어보셔도 되고 또 저희 연구소에 물어보셔도 되는데요. 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네, 직접 마이크를 켜셔도 괜찮고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또 제가 읽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 인투비전 스쿨 저희 책 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의도치 않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현재 이제 일반 학교와 기독교 학교에서 자퇴 및 퇴학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이 의도된 밑줄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뭐 중고등학교를 다녀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자퇴를 하거나 퇴학을 당하고, 또 기독교 대안학교에 가서도 사실은 또 적응하지 못하고 퇴학을 당하거나 자퇴를 한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오기 때문에, 특성상 많은 아이들이 또한 오지 못하고 와서 또 적응하더라도 사실은 그 회복의 속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긴 아이들은 3년, 뭐 4년 이런 식의 형태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아이들 모집도 어렵고 와서도 사실은 많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학교는 아닌 것이 사실 저희 학교 특징이고, 또 기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또 정기적인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학교를 경험하지 못한 선생님들은 약간 먼 얘기일 수가 있어서 혹시 그냥 아이들별로 좀 더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마 오늘 인투비전 스쿨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되시거나 잘 모르셨다가 또 알게 되신 선생님들이나 참여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필요한 또 부분들, 학교 간에 필요하고 또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채팅창에 응원합니다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하셨네요. 특별한 질문이 혹시 없으시다면 우리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이 좀 한 말씀씩 이 전문학습 공동체를 하면서 어떠셨는지를 좀 듣고 다음 학교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백수연 선생님 잠깐 마이크 켜시고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제일 열심히 하셨는데. 모든 선생님들 다 열심히 하셔서 전 딱히 얘기하고 싶은 부분 다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 이 연구를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기독 대안학교는 많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우리가 진짜 원하는 홍보를 하려고 했던 그 방향, 치유가 있는 기독교와 치유가 있는 학교는 어느 정도가 되나, 그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이번 이 연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서울에만 136개가 있는데 그중에 치유형 대안학교는 9개, 그중에 기독교 치유형 대안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가 아니었다면 정말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잘 했던 부분이고 큰 걸 얻어간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은 온라인으로 홍보도 많이 했지만 인원수까지 그렇게 많이 저희가 목표치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 긴 시간의 싸움이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 학교가 어떻게 하는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병주 선생님께서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학교 홍보의 해시태그나 지역신문 홍보, 또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홍보 등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경진 선생님께서 그냥 인투비전 학교를 하시는 것만으로 너무 존경스럽고 감동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우리 또 같이 참여하셨던 고선희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라는 말도 처음에 굉장히 생소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시간과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귀하고요. 또 저희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상호작용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참 많이 이렇게 얼굴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들, 상호작용의 기회가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연구소의 지원,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이렇게 리드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또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같아서 두루두루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역 중고등학교 학적 담당 선생님께 인투비전 스쿨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도 학생 모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도 좀 지역 주변의 그 공교육 선생님들이나 또 교회의 사역자님들한테 좀 인투비전을 많이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향후에 조금 더 타겟팅된 어떤 그런 홍보들을 더 많이 좀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현재호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저희 학교가 과연 왜 존재할까에 대한 물음에 어느 정도 그래도 답을 얻게 된 것, 그것을 이제 교사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 일들을 이제 같이 함께 학생들에게 또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학교가 하나의 어떤 가치관과 비전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그게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감사한 시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홍보로까지 이어지게 할까, 사실 많은 학교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는 지점들인데 그것을 저희가 첫 스타트를 좀 끄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학교들과도 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이런 공유하는 시간들을 또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오늘 이제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혹시 난 더 좋은 홍보 방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의견을 남겨주시면 네,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꿈미학교의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꿈미학교 어느 분이 발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꿈미학교 교사 배경미입니다. 네, 네, 화면 뜨거운 공유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네. 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꿈미학교 교사 배경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발표 시간이 짧아서 연구 보고를 드리기에 이제 좀 많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동안의 꿈미학교 전학국 연구 내용을 같이 이제 좀 간추려서 열심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 연구 보고 내용이 담긴 자료집 67에서 113쪽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의 연구 주제 트리비움 수원 모형 세우기 연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요. 연구 동기, 그리고 연구의 의미, 그리고 연구 결론 및 제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동기, 즉 이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림책 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호르헤루안의 나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그림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이 책은 어느 마을에 말을 하는 신비로운 붉은빛 바위 하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서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나는 무엇이었을까인데요. 이 바위의 질문에 정답을 맞히면 막힌 길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바위의 질문에 너는 바다의 섬들이었어. 섬 중에 하나였어. 얘기도 하고 또는 너는 하늘이었어. 불타는 하늘. 이처럼 저마다의 상상력으로 바위가 무엇이었을지 대답을 하고 바위는 이러한 아이들의 상상력이 펼쳐질 때마다 정답을 외치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페드로라는 아이는 매번 그 길을 지나가는 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왜 페드로가 정답을 못 맞힐까 궁금했던 주인공은 어느 날 바위 뒤에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어요. 페드로가 다가오자 바위가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나요? 네. 페드로의 대답은 바로 바위였습니다. 넌 바위야 바위. 그러자 바위는 말했어요. 말도 안 돼. 틀린 사람은 못 지나가. 물론 독자마다 다양한 생각으로 페드로가 왜 틀렸을까 하며 이런저런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의 답만에 계속해서 말하는 페드로를 보며 페드로가 바위를 알기 전 상상력을 갖고 다양하게 생각해 본 경험이 있었을까?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누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즘 아이들은 페드로처럼 배움의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어가고 펼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온 답지 속에서 하나의 답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디지털 영상 매체의 노출로 생각이 멈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배움의 능력, 즉 읽고, 쓰고, 생각하고, 쓰고 말하는 배움에 필요한 근육들인 문해력, 사고력, 논술력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기독교는 체계 종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그런 배움의 능력이 있는데 디지털 영상 매체에 빠져 독서력과 생각하는 힘이 망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만 가득한 선택지 속에서 정답만을 고르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힘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도 그로 인한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꿈미학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이 망가진 배움의 능력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체계 종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유한 배움의 능력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트리비움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대와 중세시대 중요한 교육과정이었던 트리비움은 라틴어로 새 길을 뜻하며 문법, 논리, 수사의 새 교육과정을 하나로 묶어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을 꿈미학교에서는 배움의 과정에서 입수, 심화, 표출의 트리비움 접근법을 통하여 읽고 생각하고 쓰기를 체계화하고 훈련시킴으로써 문해력과 사고력, 논술력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미학교에서는 이런 트리비움의 이런 단계를 입수, 심화, 표출의 이런 단계를 트리비움 중등의 이제 수업 모형으로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함께 트리비움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이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리비움 수업 모형을 통해서 트리비움 역량을 키워줌으로써 문해력, 사고력, 논술력의 망가진 배움의 능력을 회복시키고 향상시켜서 교사의 가르침보다는 자기 주도적인 배움이 일어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그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이 트리비움 수업 모형을 저희가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배움의 과정 속에서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그림책의 마지막 그림처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바위 넘어 있는 미래 사회를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트리비움 수업 모형을 통해서 그 트리비움 역량을 증진시키고 배움의 능력을 회복할 수 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였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이 연구가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교사와 학생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먼저 교사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교사 박주영입니다. 네, 먼저 그동안 이제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교과서에 주어진 내용을 어떻게 재미있게 또는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준비를 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정작 내가 왜 그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 어떤 또 대안적인 수업 지도안까지 마련을 한다는 것이 교사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할 동료가 필요했고 그런데 마침 또 때마침 이런 귀한 배움의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 연구 모임을 통해서 저희 교사들이 모두 우선적으로는 본인의 수업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입수, 심화, 표출이라는 그 트리비움 수업 모형의 설계를 정리하고 또 정립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트리비움 수업 모형을 세워가면서 먼저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과 또 본인들이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과 또 인식 체계를 학습하고 또 지식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또 그런 메타인지적 사고가 향상되는 것들을 기대를 했습니다. 저는 또 사회교사로서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이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또 문제들을 이해하고 또 습득하는 과정들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삶에서 또 그러한 것들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런 수업 모형을 통해서 탐구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인 그런 활동과 학습들을 이제 구상을 한 것도 너무 좋았었고 특별히 또 너무 감사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 수업 설계에 이제 설계를 할 것인가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정미 교수님께서 이제 지원해 주셔서 도움 아래 그럼 사회과 수업의 그런 본질이 드러나는 수업이 무엇인지 그런 수업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과를 바라보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수업의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했던 그런 연구 모임들을 내년에도 확장해서 트리비움 모형에 또 기독교적인 수업들을 더 집중하여서 탐색하고 적용하면서 수업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꿈미학교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다양한 사회적 원리를 또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 2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여경진입니다. 전학공을 시작하면서 그 트리미움이라는 그 고대 배운 과정을 수업 모형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저희 기대였고요. 특별히 이제 과학 수업에서의 그 여러 가지 수업 방법이나 그 기존에 이제 저희가 많이 해왔던 여러 가지 그 수업 적용 모델들의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수업의 플랫폼 만들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저로서는 가장 컸고요. 좋은 점과 배운 점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다 말해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 이제 키워드를 제가 이제 잡아보면 저희 이제 계속 모임 가운데서 이정미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식과의 인격적 만남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되게 가장 이렇게 좀 충격적이고 제 마음을 좀 때리는 단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모형을 적용한 그 수업 대화에서 지식을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지식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관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것에 대한 목표가 생기면서 그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수업을 생각하고 그리고 트리비움을 더 적용할 수 있었던 것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좋은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그 매 모임마다 생각 저널을 이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약간 의무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생각 저널을 통해서 제가 많이 정리가 되고 배움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 저널을 통해서 제가 정리하면서 저에게도 이 트리비움 역량이 성장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트리비움의 모형은 그 7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저희가 1차적으로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제가 이제 느낀 부분은 뭐냐면 탐구 보고서가 이제 과학에서는 이제 저의 이제 주된 어떤 기준이 됐었었는데 트리비움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고민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피드백과 교수님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탐구 보고서 트리비움의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제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후에 다시 한번 적용하게 되면서 이 과학에서의 트리비움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구나를 이 전학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저에게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이 연구 모임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더 정말 내년에 우리 하자 막 으쌰으쌰 지금 선생님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에 계속 지속하고 싶은 연구는 그렇다면 이 트리비움 수업 모형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더 연구를 하고 싶고 그것으로 인해서 트리비움 수업 모형을 통해서 그럼 학생의 변화와 발전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측정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배경미 교사입니다. 네. 저는 전학공 시작할 때 학습자 중심의 배움에 사실 가장 큰 의미를 뒀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선생님들보다 다 어리시지만 저희 세대는 정말 그냥 강의식 수업에 그 문화에 젖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교사가 된 이후에도 그 강의식 수업에 그냥 젖어서 수업을 했던 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트리비움 수업 모형을 통해서 아까 앞서 동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이들의 배움의 능력이 신장돼야 되는데 교사의 가르치는 능력보다도 배움의 능력이 신장이 되어서 정말 요즘 이런 매체로 인한 정말 길러지지 못한 그런 역량들이 키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배움의 능력이 길러져서 어디에 있든 그런 것들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사회에서 배움을 이어나가고 그리고 꿈미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정말 문화, 이 땅을 변혁시켜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가장 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동안 저는 좋았고 배운 점이 있다면 저도 이제 아까 여경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독교적 정말 그
트리비움 수업 모형이 같이 진행이 된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정민 교수님을 통해서 정말 아까 지식과 인격적 만남도 있었고 정말 내용과 형식의 기독교성 이런 것도 다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저에겐 날마다 폭죽이 터지는 듯한 그런 이제 연구였었고 시간이었었고 그 다음에 정말 아까 부소장님께서 그 전문성과 자발성 사이의 딜레마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교수님과 연구원님들과 함께하면서 전문성이 같이 함으로써 이게 더 시너지가 더 발휘되는 그런 것을 저는 많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이제 그런 게 좋은 점으로 저에게는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정말 트리비움 교육과정이라는 저희 꿈미학교 교육과정이 저희 수업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그냥 교육과정의 문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업으로 이어진 거 그게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도전 과제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좀 더 기독교적인 트리비움 수업 모형이 세워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입수심화 표출로 읽고 생각하고 쓰고 말하기가 아이들에게는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힘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밌게 즐겁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야 우리 교사들의 이 연구의 의미 같이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같이 나눠볼 텐데 저희가 트리비움 이런 수업 모형 또는 트리비움 훈련을 집중적으로 3주간 동안 행한 트리비움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캠프 결과를 통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트리비움 캠프에서는 인물탐구 학습을 통해서 위인도서 320여 권을 정독 및 발췌독하고 인물별로 키워드를 찾아서 워크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지한 위인들의 삶을 보고서 꿈미들의 나비꿈 빚기 미래 자서전 쓰기에 도전해서 1인당 160쪽에 이르는 글쓰기 결과물을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꿈미들 모두 정말 요즘 아이들이 영상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훈련의 시간, 읽고 생각하고 쓰고 말하는 이런 이제 트리비움의 이런 이제 역량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이제 평소에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트리비움 캠프 후에 독서와 글쓰기에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특히 글쓰기 부분이 향상된 것에 대해서 되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트리비움 역량을 키우는 값진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따 영상으로도 같이 보실 텐데 이렇게 바인더를 2권의 바인더를 통해서 아까 자서전 쓰기와 이제 위인들 탐구 학습한 것들 결과물이 나왔고요. 수료증도 같이 나눠 주었습니다. 저희가 트리비움 캠프하는 동안 연구소 교수님과 연구원님들께서 함께 와주셔서 그 자리에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남겨보면서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가 영상으로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트리비움 캠프 진행된 내용들 한번 영상으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 역할을 가장 작게 했다고 시간을 가장 작게 할애받은 교감 노아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분에서 3분밖에 안 돼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훈련으로 세워지고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트리비움 역량은 그 미디어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 현 세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꿈미학교에서는 이를 위해서 트리비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 배움의 능력을 키워주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트리비움 수업 모형을 개발, 적용, 운영하여 얻어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입수, 심화, 표출 단계를 꾸준히 훈련함으로써 훈련의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꾸준히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씩 우리 학생들이 글쓰기에 자신감을 보이는 학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리비움 역량의 자기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학습의 주도성의 원동력이 조금씩 자리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게 가르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 모형을 꿈꾸었는데 조금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아침 묵상인 성경 1, 2, 3, 교과 수업,
개별화 시간, 특별히 또 예배 시간들에서도 모든 교육 활동에서 워크시트를 완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움의 양과 질적인 완성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성장 변화의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수업 모형에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본 연구에서는 새 교과에서 교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수업 방식을 구성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거꾸로 수업, 협동학습, 탐구학습 모형을 시도하였는데 모든 수업에서 역동적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업 모형의 발전 가능성이 교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숙제와 도전이 있었는데 한 세 가지로 그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사의 수고가 동반되지 않은 학생의 성장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업의 예술성이 포함된 잘 디자인된 수업과 배움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워크시트 개발은 굉장히 중요한 창작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워크시트를 통해서 입수, 심화, 표출 단계에서의 깊은 성찰과 배움의 과정으로 이어져 가기에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의 트리비움 역량을 길러주는 것도 굉장히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인 트리비움 수업 모형을 만들어내고 또 이것들을 의미 있는 작업이 되게 할 건지 하는 숙제들을 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좀 더 깊고 통찰력을 담은 연구가 지속돼야 될 필요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리비움 역량이 학년별로 연결이 되고 완성이 되려면 학년 간의 연계성과 각 단계별로 세워진 과정에서의 완결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트리비움 수업이 비단 교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에서 적용되어 완성되어 가도록 노력할 필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학교 내에서 연결성과 완결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배움이 어쩌면 초등에서의 입수, 그리고 중등에서의 심화, 고등에서의 표출 단계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가 청소년기의 입수 단계, 그리고 청년기의 심화 단계, 그리고 중년기의 표출 단계로 표출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꿈미학교는 인생학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트리비움 역량을 통해서 인생학교에서의 멋진 학생들이 만들어지기를 소원하고 저희들이 꿈꾸고 이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학공연 함께해 주신 이정미 교수님, 이하나 원지훈 연구원님을 비롯해서 기대연 그리고 SPS에 감사를 드리고 전학공이 진행되는 동안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우리 특별히 우리 교장 선생님 또 함께해 주는 우리 꿈미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꿈미학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이 골고루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그 자료집 몇 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야기하고 계신데 사전에 미리 신청하셔서 자료집을 우편으로 받으신 분들은 네, 뭐 이렇게 자료집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혹시 뭐 그냥 듣지 생각하고 자료집을 안 받으셨다가 들어보니까 좀 자료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겠는데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우리 채팅창에 그 자료집 신청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행사 이후에 또 필요한 학교들에게 자료집을 우편 발송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신청하시고 해당되는 금액을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발표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날마다 머리에 폭죽이 터지는 그런 전학공을 할 수 있었을까? 네, 굉장히 놀랍네요. 네, 선생님들의 어떤 그 기쁨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연구소에서 함께 꿈미학교 전학공에 참여했던 연구소에서 예, 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하나 연구원님이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이하나 연구원입니다. 네,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조금 마이크가 작게 들리는데요, 저는. 보이긴 잘 보입니다. 지금은 좀 잘 들리세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원진 연구원은 트리비움 학습법을 실천하는 예비 중등교사들의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 참여 경험과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원래 목차에 보시면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이론적 배경, 연구의 과정 및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연구의 결과 부분만 일단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이론적 배경 부분의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의 개념과 기독교적 공동체 그리고 기독교적 교육과정 재구성과 트리비움 수업 모형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신 분들은 자료집을 통해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지금 여기 선생님들, 지금 배경미 선생님, 노아 선생님, 박주영 선생님, 여경진 선생님 이렇게 4명 교사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 운영 경험과 의미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의 운영 경험 3가지와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의 의미 3가지를 저희가 이렇게 뽑아보았습니다. 아까 폭죽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폭죽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와서 이 부분을 좀 넣어봤고요. 그 운영 경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의 운영 경험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3가지를 저희가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견고한 팀워크 형성을 통해 학교의 철학을 반영하는 수업 세우기, 혼선과 부담을 딛고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그 다음에 함께 고민해주는 전문가와 든든한 지지자들과 유의미한 경험 만들어가기, 이렇게 3가지를 뽑았고요. 이거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저희가 그 인용 문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견고한 팀워크 형성을 통해 학교의 철학을 반영하는 수업 세우기 부분입니다. 학교의 철학을 반영하고자 하는 공유된 가치와 비전 설정과 두 번째로 협력적 관계가 견고하게 형성된 팀워크 2가지가 있는데요. 이 2가지를 어떻게 뽑게 되었냐면요. 처음에 전학공에서 교사의 자발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아까 이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자발성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이 2가지를 저희가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팀워크 형성을 통해서 학교의 철학을 반영하는 수업 세우기가 이 꿈미학교의 운영 경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얘기하셨듯이 이 꿈미학교는 작년 말에 트리비움을 접하게 되었고 또 여기 겨울방학 때 교사 연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부모님들과 그것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트리비움의 이런 접근이 수업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서로 안에서 이런 공유된 가치와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자발성의 형성의 원인은 학습 공동체 구성원 교사들 간의 협력적 관계와 견고하게 형성된 팀워크라고 보았습니다. 교사들이 좋은 관계로부터 오는 팀워크였는데요. 비슷한 또래의 여고사 3인과 남교사 1인 이렇게 있었는데 좋은 팀워크를 형성해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여기 이제 인용문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업무가 많고 힘들지만 부족한 대로 같이 노력해보고 또 그 시기에 그런 아이를 키우고 있고 육아를 하고 있어서 동면상련의 느낌으로 같이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정서적 치유까지 일어났고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혼선과 부담을 딛고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가기 부분입니다. 꿈미학교도 보통학교와 마찬가지로 전학공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면은 혼선과 부담, 시간 부족이라는 부분을 뽑아봤습니다. 아까 이제 트리비움이라는 것 자체가 문법, 수사, 논리라는 건데 사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깊이를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워서 선생님들의 그런 혼란이 있었고 수렁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모든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느끼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의 수업을 위해서 감당하고 투자할 시간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시간에 늘 쫓기는 문제들이 좀 어려움들로 또 꼽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트리비움 수업을 구안하고 수업 모형을 구안하고 충분한 대화 수업 실행을 하고 수업 나눔을 진행하면서 일관된 방향으로 마음이 모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인용구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명쾌해졌고 이런 트리비움이라는 공통의 룰을 이제 딱 잡아보니까 이거를 의식하면서 수업을 디자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경험까지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함께 고민해주는 전문가와 든든한 지지자들과 유의미한 경험 만들어가기로 저희가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고민해주는 전문가 부분입니다. 사실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믿어주고 판을 깔아주는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한 결과물의 축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정미 교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기 들어가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기 A교사 부분의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디자인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점검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좋았던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의 지원과 칭찬 지지하는 리더십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고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이런 부분들이 연구소의 지원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SPS라는 후원을 받으면서 사실 각 학교에 어느 정도의 또 지원금이 주어졌고 그런 것들도 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또 추가적인 부분에서 교장 선생님이 심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되게 훌륭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애들 케어하는 시간인데도 담임으로서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들을 대신 해주시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전학공 모임 시간에 커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서로 이런 전학공의 경험이 유의미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공유해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서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의 의미 부분입니다. 폭죽은 배움과 성찰에서 오는 환희라고 생각했고 힐링은 공감과 나눔의 즐거움, 세 번째로 디딤돌은 성취감, 또 다른 고민과 도전 부분입니다. 네, 이것도 인용문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폭죽은 배움과 성찰에서 오는 환희라고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수업 모형을 개발하면서 또 여기서 갑자기 여기 뭔가 제 안에서 폭죽이 터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듯이 기독교적인 수업은 내용을 기독교적으로 할 것뿐만이 아니라 방법적인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로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고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서 깨닫고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업 현장에서의 배움과 성장과 이것들이 학생의 학습 결손도 챙길 수 있었고 학생의 변화 부분까지 갔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C 교사의 의견에 따르면 이제 선생님들이 확연히 이제 조금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이 뭔지 또 보충할 부분이 뭔지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알게 된 점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또 배움과 성찰에서 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과의 수업 현장과 연결될 수 있었고 또 학생의 현장의 변화가 또 학생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찰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힐링, 공간과 나눔의 즐거운 부분입니다. 힐링이라고 표현되는 정서적인 유대감과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여기 C 교사의 의견에 따르면 힐링이라는 표현을 쓰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편하게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물론 혼선과 혼란이 있었고 앞부분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시간 부족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좋은 관계와 좋은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 나눔의 과정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전학공을 하면서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이렇게 수업 나눔을 하다 보면은 지적한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여기 선생님들은 서로 따뜻함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대화하면서 또 비판받는 느낌 전혀 없이 서로 자신의 트리비움 수업 모형 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수업을 볼 수 있었다는 측면들이 되게 좋은 점으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의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디딤돌인데요. 성취감과 또 다른 고민과 도전 부분입니다. 아까 마지막에서 노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분명히 또 다른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여전히 밟아 나가야 할 과정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학생들한테 힘들을 자꾸 자기가 생각할 수 힘들을 길러주는 그런 점들이 좋았고 이런 목표를 달성했지만 결국에 이제 학생들의 학습력 신장이라든지 학생의 흥미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해서 또 기독교적인 수업 부분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트리비움 수업 모형을 세워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비교사의 인용을 보시면 목표 달성으로 기준으로 보면 실패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기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목표를 달성하진 않아도 이루어진 거는 있긴 있지만 그냥 성이 안 차는 부분들이 있고 또 더 하고 싶어하는 또 그런 목표들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 및 제언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사점으로 한 네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공유된 가치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교사들이 함께 자발성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전학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의미 있는 성취를 만들어내기 위한 적절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리더가 중요한데 여기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없더라도 저희가 느꼈던 부분들은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진지하게 시간을 내어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정서적 지원이 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문가 지원 부분에서 아까 앞에 나왔듯이 그 앞에 보시면 함께 고민해주는 전문가라는 그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하는 부분이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전문가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냥 이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함께 고민한다는 것 자체는 같이 스터디하고 같이 공부하고 함으로써 그냥 이 공동체의 가치 일원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 부족해도 도전하는 용기를 장려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의 조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디딤돌이다 아까 그 마지막 학습 전학공의 의미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단 하고 있으니까 그걸 밟아나가고 있다는 거에 진짜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중요하고 저한테 되게 의미가 많이 있었던 거는 여기 선생님의 그 인용 부분에 보시면은 과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또 내 성에 차지 않고 그러면 그런 것을 계속 집착하다 보면 사실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냥 이 과정은 내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고 막 디딤돌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아, 얘 또 했네. 이번에도 이제 잘 넘어갔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그래서 디딤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되게 와닿았고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전학공을 하실 때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싶고 이거를 꼭 해야 되고 어떠한 성취를 하는 것 자체의 부담감을 느껴서 선뜻 해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보다는 같이 함께 공부하고 뭐라도 하나 얻어가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이 소진되지 않고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를 의미 있게 경험하기 위한 행정 업무의 경감과 시간적인 여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후속 연구 부분입니다.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의 내시화를 위해서 지속성의 관점에서 연구가 요청되고요. 전문가들 외부의 비중이 사실 이번 연구에서는 가장 컸는데 이것이 학교 내부의 리더로 좀 옮겨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았고요. 교사학습 공동체를 통해 실제 학생의 성장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양적으로 질적인 연구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꿈미학교 연구소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하나 연구원이 같이 참여했던 연구 경험들을 또 선생님들 인터뷰를 2번씩이나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통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최병준 선생님께서 이미 미리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꿈미학교 선생님들 좀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트리비움 수업 모형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각 교과목의 성격이 아니랍니다. 성격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집중하여 트리비움 수업 모형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셨나요? 라는 질문과 꿈미학교가 트리비움 수업 모형을 학교의 중요한 학습 모형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교의 비전과 어떤 관계를 가지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참여하셨던 분 중에 누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리비움 역량을 키워서 결국에는 저희 기독교를 변증하는 거거든요. 트리비움의 그 교육 과정에 보면은. 네, 그래서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변증론적인 입장으로 그 능력이 키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맞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요번에 트리비움 수업 모형을 세우기 위해서 집중한 것은 바로 읽고 생각하고 쓰고 말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배움의 능력이 먼저 되어야지만 즉 문해력, 사고력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논술력이 되어야지만이 그런 변증론이 이제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저희 꿈미학교에서는 수업 모형으로 이 트리비움 수업 모형을 이제 세울 때 그런 배움의 능력을 키워서 아까 저희가 앞부분에 그 연구의 목적 동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자가 되는 그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는 이제 수업 안에 이러한 읽고 생각하고 쓰고 말하기에 입수심화 표출이 단계가 잘 녹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대답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되셨다고 웃음과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네. 교감 두 번째 선생님이... 질문. 네, 두 번째 질문 교감 선생님이 답변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저희들이 학교에서 그 심역량이라고 하는 그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학교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역량 안에는 이제 그 위에는 동기, 끈기, 슬기라고 하는 3가지 영역에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 철학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 끈기하고 슬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배움의 장을 통해서 이 역량들을 좀 길러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트리비움 학습 모형을 가져왔고 이제 그 끈기하고 슬기 그 아래 단계의 그 역량 중에서는 저희들이 그 문해력하고 문제 해결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트리비움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역량을 키워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져서 트리비움 학습 모형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현장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펼쳐낼지는 계속적인 저희들이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역량을 펼치기 위한 도구로 트리비움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우리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고 우리 이번 연구에 참여하셨던 우리 선생님들은 거의 다 이야기를 하셨고 연구소 쪽에서 누가 더 이야기하실 분이 있을까요? 우리 원지은 연구원님 이야기하시거나 이정미 교수님 혹시 계시면 이번 연구에 대한 좀 피드백 내지 생각을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짧게 그러면은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그냥 한 사람의 도우미로 또 이렇게 연구자로 전문가라는 또 이렇게 저걸 이름을 붙여주셔서 참여하면서 느낀 한 가지는 사실 그동안 계획하는 기독교적인 수업을 위해서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어떤 고민과 논의 있는 교사들하고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수업 속에서 이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또는 이 트리비움 모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는 정말 수업을 봐야만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보면서 생각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는 건데 꿈미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연구하는 그런 또 장을 열고 또 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서 만나서 같이 하면서 기독교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저도 이제 계속 고민하는 중에 교사들의 수업을 실질적으로 만나고 보면서 그 자리에서 조금 연결이 되어서 새로운 것을 조금 생각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열려지고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어떤 이렇게 저에게도 좋은 배움과 연구의 시간이 되었고 또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그 수업 모형 자체를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미리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이 꿈미학교에서 또 좋은 동기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저도 같이 또 학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트리비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우리 꿈미학교에 또 개별적으로 또 질문해 주셔도 좋고 이렇게 좀 이제 뒤에 발표 시간상 우리 이창훈 선생님 올려주신 질문은 우리 채팅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마지막 발표로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 컨설팅인데요. 컨설팅 경험을 나눠주실 빛의 자녀 학교 네,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용록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빛의 자녀 학교 최용록 교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참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한 해 동안의 그런 수고와 또 성과를 또 들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기독교학교 연구소와 또 박상진 소장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아낌없이 연구 결과를 사실 입학 홍보 그리고 독서라는 부분이 저희도 참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참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눠주신 인투비전 스쿨과 꿈미학교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제가 오늘 나눌 것은 이번에 컨설팅을 한 해 동안 또 받으면서 좀 개인적으로 느꼈던 소감과 또 좋았던 점들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빛의 자녀 학교는 서울에 위치한 기독대안학교고요. 사실 올해가 저희에게 있어서 10년 차였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또 이렇게 오면서 4가지 이제 동기가 있었습니다. 왜 이 컨설팅을 또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학교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7천 선교사를 양성하자라는 취지와 목적으로 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과연 연구소의 입장에서 혹은 제3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 학교는 과연 어떤 학교일까? 사실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기독교 학교 연구소만이 사실 가능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16년 동안 기독교 대안학교와 함께 또 역사를 함께 해주셨고 또 그간 많은 기독대안학교들을 또 연구하시고 또 봐오신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 학교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학교인가 이것을 참 또 같이 고민하고 또 듣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아마 이 자리엔 다 기독대학교 관계자분들이 계신 걸로 아는데 굉장히 바쁘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맞게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혹은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돌아보고 싶었지만 사실 저희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독교학교 연구소에서 참 많이 도와주셨고요. 세 번째는 10년간 저희도 참 많은 교육들을 해왔지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혹은 기록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10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또 계획과 목표로 나아가야 할까. 사실 1년의 시간이지만 저희는 이 네 가지를 거의 기독교학교 연구소를 통해서 해결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학교에 대해서 또 가는 방향에 대해서 대화와 또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설문조사,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저희가 참 많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유아 4세부터 고3까지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고 있는데 이 연령대가 좀 넓다 보니까 여러 그런 교육과 또 그동안 걸어온 길 가운데 좀 정리가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컨설팅 가운데 가장 참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컨설팅이었던 것은 이 대화와 소통으로 컨설팅이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말 이종철 부소장님과 강재 연구원님이 학교를 많이 방문해 주셨는데 항상 친구라는 그런 느낌과 또 마음으로 대화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학교 핵심 구성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고 또 제 자신도 사실은 한 번도 나눠보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학교가 이러한 학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혹은 학부모님들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혹은 가장 가까운 리더십들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을 또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는 또 졸업생들도 인터뷰를 해주셨고요. 또한 학생들도 인터뷰를 하시면서 참 많은 그런 구성원들의 생각을 저희가 다 끄집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회의나 혹은 교사 연구 시간을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들 저희만 그동안 해왔었고 저희만 봐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늘 퀘스천이 있었는데 질문이 있었는데 오셔서 참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옳게 가고 있구나라는 또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요. 이 밑에 사진에는 우리 부소장님께서 세계 지도를 또 선물해 주신 그런 사진인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저희 학교가 이제 선교사를 양성하는 학교로서 그 부소장님의 그런 노하우 또 우리 강재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또 기독대안학교에서 교사로도 섬기셨기 때문에 갖고 계신 그런 노하우와 영감들을 나눠주시는 가운데 저희 학교 선교 교육에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컨설팅이 참 특별한 부분은 교육과 함께 진행됐다는 부분입니다. 박상진 소장님의 강의를 8년 전에 처음 접하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 모두가 참 많은 영감을 얻고 교육에 많은 도움을 받아왔었는데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에 대해서 이때 오셔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그런 학교로서 신앙교육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새벽 예배를 부터 하루를 시작하면서 신앙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기독성이 또 강하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큰 격려와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과정 시간이 사실 가장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엄두를 못 내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제 유아에 또 초점을 맞춘 교육, 초등에 초점을 맞춘 교육, 중학교에 초점을 맞춘 교육, 또 고등학교, 사관학교는 현재 이제 기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관학교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다 물론 이제 한 방향으로 이제 또 하지만 연령대별로 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연계성에 대한 또 질문들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교육 과정을 다 끄집어내고 또 과목별로 이것을 나누고 교육 목표를 한 방향으로 세우고 또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희가 다 마칠 수는 없었지만 하나의 책자 안에
이것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 교육행정 교육을 우리 부사님께서도 직접 해주셨는데, 이 교육행정 안에서는 사실 우리 학교의 또 부족한 부분들, 또 채워지 않은 부분들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육의 현실 가운데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더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굉장히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건의사항들을 또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같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10년 동안 읽어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한순간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컨설팅을 받지 않았더라면 보지 못했을 그런 구석구석 우리 학교의 모습들을 선생님들이 다 오픈해주고 또 나눠줌으로써 그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또 앞으로 또 나아갈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기독교학교 연구소, 특별히 우리 부소장님 또 강재 연구원님과 굉장히 친해졌던 것 같아요. 너무 가깝게 느껴지고, 또 그런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니까 또 이런 우리 학교에 또 필요했던 부분들도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학교는 어머니 기도회는 있지만 아버지들을 위한 뭔가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교육을 늘 하고 싶었지만 이 강사분을 모시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교육에 있어서. 근데 그때 우리 부사님께서 오셔서 이 데디스 토크에 대한 그런 노하우와 또 아버지들께서 가지셔야 할 그 마인드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들의 생각이 굉장히 깊고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그때 그 강의를 계기로 저희 학교에는 아버지 동심 모임이라는 그런 아버지들만의 모임이 개설되었습니다. 아버지들이 모이셔서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도 마음껏 나누시고요. 또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문제점 같은 경우도 미리 만나서 예방 차원으로 대화를 나누고, 또 어떤 경우 이 밑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아버지들이 오셔서 이 가림막을 또 설치해 주시는 그런 또 봉사 활동도 같이 해주시면서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가평에는 또 기숙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 진로 교육을 또 수능 있기 한 몇 주 전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진로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자신감 있게 또 나아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참 많은 부분들을 참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한 해 동안에 기독교학교 연구소에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기독교 학교 연구소 우리 소장님과 또 연구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한 참 재정적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컨설팅을 또 지원해 주신 우리 SPS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민호 교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경험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실 컨설팅은 저희가 컨설팅으로 SPS가 재정을 지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컨설팅 저희가 많은 학교들을 했었는데 대체로 학교들이 전적으로 금액을 다 내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SPS에서 이 기독교학교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는 바람에 매칭 펀드로 50%가 학교를 내고 50%는 기업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컨설팅 그래서 보고는 보통 이제 개별 학교한테 결과물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보고 대회에서 나누기는 좀 이제 조심스러운 데이터들이 많아서 공식적으로는 데이터는 나누기보다는 경험들을 좀 나누자라고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어떤 경험들이 느껴졌었는지 소회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도 조금 정리를 하긴 했는데 거의 제가 할 이야기들을 다 하셔서 시간도 그렇고 더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자료집과 또 PPT를 참고해 주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실 것 같아서 제 발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컨설팅과 관련된 질의응답 좀 혹시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몇 가지 질문을 받고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네.
역시 채팅창이나 또 누가 마이크를 켜셔서 이야기하셔도 괜찮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네,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다면 우리 빛의 자녀 학교에서 많이들 와 계신데 우리 뭐 장신욱 선생님이나 남윤혜 원장님이나 누가 양 디렉터님도 와 계셨던 것 같은데 누가 좀 경험적으로 좀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더 추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준 선생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질문 왕이신데 감사합니다. 네, 7,000명 선교사에서 선교사의 의미를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지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랑 엄청 많이 이야기했던 주제입니다. 네, 이 주제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셔도 좋고 우리 네, 균 선생님이나 누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 부분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하고 또 논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7천 선교사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이 정의가 좀 바뀌었던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해외로 나아가는 그런 선교사님들로 또 시작을 해서 또 각 문화에서 또 뻗어나가는 그런 선교사님들, 이 부분을 놓고 사실 굉장히 많은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범위가 좀 많이 넓어져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말 교회 개척을 하는 그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그런 문화와 영역에 나아가서 선교를 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네, 그러한 지금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에게 이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느냐, 소명이 있느냐 이제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학교의 그런 목적 자체가 이 선교사 양성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나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선교에 대해서 더 마음이 열리고 또 관심을 갖고 가치를 두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사라는 것을 제가 어떤 때는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뭐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는 좀 거북한 용어일 수 있다. 그래서 뭐 독수리로 좀 바꿀 수 없냐. 이제 이러한 또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또 좀 바꿀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선교사라는 것을 사실은 계속 내걸고 나아가는 것은 그것이 저희의 이제 처음 설립 취지이기도 하고 또 그 목적을 계속 갖고 갔을 때 아이들에게도 사실 이 선교에 대해서 더 마음이 열리고 또 준비가 되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라는 그런 용어를 저희가 설립 또 목적과 교육 목표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답변을 또 해주셨고요. 빛의 자녀 학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7천 선교사 이렇게 하면 약간 이제 그런 교육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러나 선교에 대한 또 뜨거운 마음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학교를 또 이끌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 정도에서 오늘 보고대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SPS 10번째가 되겠네요. SPS가 후원하는 기독교 학교 현장 연구 프로젝트가 아마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좀 논의를 더 해보고 내년에 한 1, 2월 정도에 또 공지가 날 텐데요.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많은 학교분들께서는 미리 좀 학교 구성원들이랑 논의를 하셨다가 공지가 뜨면 또 신청해 주시고 저희가 내년 상반기 1, 2월 중에도 전문적 교사학습 공동체 연수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 연수를 하면서 또 미리 그 연수를 같이 하시다 보면 더 마음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선생님들 같이 들어오셔서 연수도 하고 또 지원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현장이 고민하고 있는 고민들을 연구소가 함께 고민해 드린다. 이런 차원의 이 프로젝트 계속 진행 중이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SPS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마무리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신 분 없으시죠? 네. 네. 좋은 플랫폼이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워낙 플랫폼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SPS가 좋은 기독교 학교의 현장 연구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좋은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학교 현장에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임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